안녕하세요. 곧 마흔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살다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제가 워낙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다 보니 결혼이란 걸 그저 아름답게만 생각을 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한 뒤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에겐 혹독한 시집살이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그런 저를 매일 구박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지만 시댁과 손절하지 않는 이상 나아지지 않았죠. 사실상 남편은 미안해만 하였고 딱히 고부 갈등에 대해 해결해주지 못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매일이 치열한 삶이었어요. 남들은 며느리가 보석 세트에 모피코트에 가정까지 싹 다 바꿔줬다는데 난 어떻게 하나 있는 며느리라곤 이런 며느리밖에 없는 거야? 너 내가 착한 시어머니니까 받아들인 거지? 안 그랬음 얄짤없어. 내가 진짜 100번 양보해서 결혼 허락한 거야. 그러니 올케가 잘해야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며느리 잘 보는 걸 소원으로 생각했는데 하필 재석이가 이런 애를? 이런 애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여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녀요. 제가 어디가 어떻다고 어머님이랑 형님은 매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말로 재석 씨랑 저 그렇게 차이 나는 집안 아니잖아요. 뭐? 어쩌고 저째? 집안 형편은 그렇다 치고 네 엄마 아파서 골골대는 거 유전 아니냐? 우리 재석이가 나중에 늙음하게 너 병시중 들까봐 내가 걱정이야. 너네 아빠도 니네 엄마 병시중 하느라 회사도 안 다니고 그러고 있다며. 요새는 환갑 넘어도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던데. 내가 우리 재석이 미래가 안 봐도 훤해서 걱정이야. 건강은 다 유전이라고. 나 봐라. 얼마나 건강해. 우리 아들이고 딸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이렇게 건강관리 하는데 니네 엄마는 아니잖니. 너무하세요. 저희 엄마 몸 안 좋으셔서 가뜩이나 제 마음이 좋지 않은데 어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저희 엄마 몸 관리 정말 잘하셨던 분이에요. 암이라는 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옳게 건강관리 잘해. 우리 재석이 고생시키지 말고. 재석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아픈 엄마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시댁이었고 사실 엄마는 유방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결혼한 것도 있었는데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저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제가 결혼을 하는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 형편과 더불어 아프신 엄마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참 속상했지만 저도 결혼이 처음이다 보니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진 못했고 그저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과 더불어 엄마의 몸이 낫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죠. 엄마가 몸이 이래서 너 이바지 음식도 제대로 못 해주고 너무 미안해. 시어머니가 이런 걸로 화내시거나 그러진 않으셔? 상견례 때 보니까 보통 아니시던데. 내 몸만 성하면 너 기 안 눌리게 다 해주고 싶었는데 진짜 미안하다. 면목이 없어. 엄마가 무슨 잘못이야. 엄마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엄마 건강관리나 해. 그게 나한테 최고의 선물이야. 알겠지? 그래도 엄마가 돼가지고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지. 내 몸이 얼른 낫거나
빨리 저 세상 가야 하는데. 그런 말 마. 당신이 얘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얘가 마음이 어떻겠어? 얼른 이겨내고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그런 나약한 소리 마. 그래도 이번 하감제는 더 센 걸로 투여했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지. 차츰 좋아질 거야. 현대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엄마는 몸이 아파 저의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전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최대한 티내지 않고 엄마에게 씩씩한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고 있을 무렵 신우이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한참 뒤 본인도 결혼을 하겠다며 남편 될 사람을 소개해줬고, 직업이 세무사인 예비신랑에게 시어머니는 홀딱 반하고 말았어요.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를 참 많이도 구박하더군요. 처음 보는 아주버님에게 참 부끄럽고 화도 났고, 내가 왜 시어머니에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억울했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봐. 어쩜 이렇게 먹는 것도 복스러운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어. 아, 감사합니다, 장모님. 예지씨가 장모님 닮아 요리를 이렇게 잘하나 봐요. 너무 맛있는데요. 결혼하면 걱정 없겠어요. 어머, 자기는? 우리 엄마 요리 잘하는 걸 내가 물려받아서 엄청 맛있을 거야. 결혼하면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돼. 우리 사이는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해? 얘, 너 뭐하니? 이거 좀 더 펴와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잘 먹잖니. 아유, 아니에요. 제가 갖다 먹으면 되는걸요. 앉아 계세요. 아까부터 계속 서 계시면서 드시지도 못했는데 제가 할게요. 아, 네, 아니에요. 편하게 드세요. 그래도 집에 온 손님인데 드시고 가야죠. 입맛에 맞으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야, 이런 건 제가 해도 돼. 사위가 백년 손님인데 편히 앉아 있어. 야, 너 얼른 잡채 더 안 퍼와? 빨리빨리 나르라고. 어디서 말질이야? 너 반찬 떨어지는 족족 얼른 채워 넣어라. 꼭 이런 걸 말을 해야겠어? 우리 사이는 그냥 먹기나 해. 아, 근데 어떻게 그러나요? 전 괜찮으니까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역시 내 예비신랑 어쩜 이렇게 배려가 넘치는지. 엄마, 내가 뭘 했어? 아주 신랑감으론 최고라고 했지? 내가 보는 눈이 이래. 아유, 그러게. 우리 사이가 그렇다면 내가 이해해야지 뭐. 마음도 곱고 말도 예쁘게 하고 아주 최고의 신랑감이다. 신우이의 예비 남편 앞에서 저렇게 저를 종부리듯 부리는 시어머니가 얄밉고 미웠지만, 처음 결혼하겠다고 인사 온 자리니 혹시 몰라 꾹꾹 참았습니다. 요리도 다 제가 한 거였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고맙다고 말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누이의 예비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야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섭섭하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돌아오는 건 막말이었죠.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형님 남편 될 사람 처음 인사 오는 자리인데 절 그렇게 무시해야겠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쌍심시켜고 대드는 거냐? 네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디? 너랑 우리 사이랑 차원이 같은 줄 알아? 우리 사이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냐고. 당연히 귀한 몸이 밥 먹으러 왔으면 너 같은 애가 시중 드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뭘 그렇게 너무하다고 따져대? 그러니까 네가 미움을 받는 거야. 주제 파악 못하고 그렇게 설쳐대는데 나한테 욕 안 먹고 배겨? 난 또 뭐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나 했더니 고작 그거 심부름 몇 번 한 거 가지고 그러는 거야? 옳게도 웃긴다. 신우이 남편 인사 오는 자리에 그 정도도 못해줘? 나 같으면 먼저 대접했을 거야. 근데 그걸 꼭 생색내야겠어? 하여튼 인간성은. 심부름이요? 진짜 파출부한테도 이렇게는 안 돼요. 절 그렇게 막 부려놓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진 못할 망정. 지금 저한테 따진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일 줄 모르겠지만 어머님 진짜 속물이세요. 아이고, 내가 살다 며느리한테 속물 소리나 듣고 어디서 이런 배워먹지 못한 애가 들어와서 내 속을 후벼 파네. 신우이의 예비 신랑네 집안은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의사 집안인데 아주 명의라고 소문이 자자해 정재기 사람들이 줄줄이 인정하는 최고의 집안이라고 했어요. 그런 집안을 사돈으로 맺게 된 어머님은 그저 신이 나서 입이 귀에 걸리셨고 상대적으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저와 참 많이도 비교하셨어요. 매번 당하는 무시였지만 새 식구 앞에서 당하려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상대적으로 쉴 듯 쳐주지 않는 남편에게도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 제 편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주버님 되실 분 오셔서 식사하는데 어머님 나 무시하는 거 봤지? 당신은 어쩜 그렇게 한마디를 안 거들어? 너무한다. 엄마 그러는 거 원데이 투데이냐? 아 그냥 걸려 들어. 원래도 뾰족한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고쳐 어른을. 그냥 참아. 나도 뭐 다 내키진 않는데 솔직히 너나 나나 그렇고 그런 사정 뻔한 건데 매형 봐라. 얼마나 빵빵해. 엄마 눈 돌아갈 만하지. 그저 그런 집안에서 살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된다는 거야? 당신 진짜 웃긴다. 나 어머님보다 당신한테 더 실망했어. 솔직히 매형이 넘사벽이긴 하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라. 나 좀 긁지 마. 피곤해. 엄마랑 네 사이에서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자꾸 그러면 나도 힘들어. 그냥 네가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거잖아. 제발 나 좀 긁지 마. 오히려 피곤하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참 실망스러웠지만 저조차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그냥 넘겨버렸어요.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신우이가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무렵 저희 엄마는 암투병으로 참 많이도 힘들어하셨고 그런 엄마를 보는 아빠조차도 너무 힘들어하시니 제 마음이 좋지 않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기억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 치료할 때 옆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추억 만들게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에 참 많이도 서글펐지만 지금이라도 엄마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전 아빠 엄마와 함께 여행을 계획했어요. 바쁘다고 좋은 곳 한번 못 모시고 간 게 너무 후회스러워서 효도 여행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하필 신우이의 상견례 날짜와 겹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보고 여행을 취소하라고 압박을 하셨어요. 여행 취소해. 지금 네 엄마가 중요하니? 결혼을 했으면 이직 가풍을 따라야지. 어떻게 신우이 상견례 자리에 못 가고
지금 니네 가족 여행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어디서도 들어보질 못했어. 이런 며느리. 어떻게 출가해이니 분간을 못해? 어머니, 섭섭하신 거 알지만 저희 엄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꼭 좋은 여행 모시고 가고 싶어서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요. 그러니까 곧 갈 사람인데 뭘 그렇게 공을 들이냐 이 말이야. 나랑 네 남편, 네 신우 이렇게 3명이 나가면 어떻겠어? 그 집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우리 재석이 결혼한 거 뻔히 알 텐데 그렇다고 나랑 네 신우만 나갈 수 있어? 당장 취소해. 죄송해요. 그래도 사정 말씀드리면 이해해주지 않으실까요? 저 이번 여행 못 가면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결국 전 여행을 갔어요. 제 엄마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전 상견례 자리를 나갈 수 없었고, 제가 상견례 자리에 나가지 못하자 시어머니의 미움은 더욱더 극에 달해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와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든 것 같아 한편으론 안도했지만,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저의 스트레스는 시작이 되었죠. 각오를 못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힘든 날들이었어요. 배워먹지 못한 것? 어떻게 신우이 상견례 자리를 마다하고 여행을 가? 내가 아주 낯뜨거워서.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후회 안 해요. 제 엄마가 제일 소중한데 살 날 얼마 안 남은 엄마를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도 저랑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시다면 다른 일 제쳐두고 어머니 먼저 챙기시지 않겠어요? 말 잘한다. 우리 엄마는 건강관리 잘하잖아. 누가 건강관리 못하래? 옳게 어머니, 지금 피해를 몇 명한테 주는 거야? 뭐라고요? 피해라고 했어요, 지금? 진짜 절대 못 잊어, 이 말. 어떻게 엄마 아픈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아픈 사람이 남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지금 피해를 준다 만다예요? 진짜 막말하네.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했고, 저 또한 더 이기적으로 저희 엄마를 챙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신우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정확히 신우의 결혼식 3일 전 저희 엄마는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셨죠. 절 사랑으로 키워준 가장 큰 존재가 돌아가셨다는 슬픔에 경황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여기다 대고 또 막말을 하셨습니다. 너 혼자 가. 우리 재석이는 누나 결혼식 참석해야지. 어디 재수없게 상갓집 갔다가 결혼식을 오니? 그리고 너도 상만 치르고 바로 올라와라. 결혼식에 참석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사돈도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시겠니?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상 치르지 말란 말은 안 할게. 상주도 너 하나인데 발인까지 가는 건 좀 그렇잖니?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신박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집을 뛰쳐나왔고, 엄마의 장례를 치렀어요. 한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것 같아 참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고,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장례 첫날에만 얼굴을 들이밀고 결국 둘째 날엔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시누이 새 출발하는 길, 재수가 없다고 시어머니께서 절대 가지 못하게 하였고, 엄마를 떠나보낸 이 마음도 힘이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마음이 더욱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전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남편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 그럼 어쩌냐? 나까지 안 가면 네가 더 눈밖에 날 건데. 나라도 엄마 말 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뿐인 누나 결혼식이기도 하고. 아, 진짜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너 슬픈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해해줘. 엄마 옛날 분이잖아. 원래도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뭐 할 말은 없다만 당신까지 어머님의 논리에 순응하는 게 더 충격적이네. 장모가 돌아가셨어. 당신 장모가. 내가 상주인데 어떻게 사이되는 사람이 참석을 안 해?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날짜가 이렇게 겹칠 줄 알았냐? 아, 그러니까 장모님은 좀 좋은 날 돌아가시지. 이게 뭐야? 아우, 나도 답답해. 어이없고 슬펐지만 솔직히 남편과 입씨름할 여유도 없었고 심적으로 너무 지치고 마음이 많이 아픈 날이었거든요. 시누이 혼잣날이 밝았고 전 마음은 참 찝찝하고 안타까웠지만 엄마 발인식에 꼭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발인식이 진행되었고 결국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평안하게 보내드렸는데 화정터를 나서는 제 앞에 시모가 나타났어요. 결국엔 네가 내 망신을 톡톡히 시켰지. 너 같은 거한테 내가 말로 한 게 잘못이지 아주. 시엄마 무서운 걸 보여줘야 해.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아줌마가 노망이 났나? 아, 그만 못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나요. 시누이 혼삿날 우리 엄마 발인식에 갔다며 화장터에서 내려오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제 상복을 마구마구 찢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죄다 입을 다물지 못하였고 제 아빠도 그런 모습을 보시곤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하나뿐인 딸이 그런 취급을 받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내게 성큼성큼 다가와 모두가 들썩일 정도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와 시어머니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고인은 친모가 아닙니다. 한지숙 씨. 언젠가 지금 키워준 엄마, 내 친구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나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 이렇게 나서서 얘기해요. 내 친구는 지숙 씨 친엄마가 아니에요. 친구가 전해준 이 명함 연락 한번 해봐요. 지숙 씨의 생모일 거니까. 지금 아니면 나도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얘기하네요. 뭐야? 그럼 친엄마도 아니었으면서 그렇게 민폐를 끼쳤다는 거야? 아, 너 그럼 혈통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아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아주머니 말이 사실이야? 그럼 아빠는? 아니, 내 부모가 누군데? 천천히 정리가 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엄마가 가는 길에 그래도 너한테 꼭 알려주라고 했거든. 친구한테도 전달해줬을 줄이야. 그만큼 엄마 없는 네가 가여워서 이쪽 저쪽 부탁했나 보구나. 사실 네 친엄마는 따로 있단다. 엄마가 돌아가신과 동시에 저에겐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친엄마가 따로 있다니 시어머니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놀라던 와중 엄마 친구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건네준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명함을 본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명함을 보고 크게 놀랐던 건 마찬가지였고, 믿기지 않는 순간순간이었어요. 아니, 이 명함 속 사람이 너네 친엄마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절대 못 믿는다. 뭔가 착오가 있겠지. 그럴 리 없잖아.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하다고? 시어머니가 놀란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전 그 명함 속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희 친엄마라는 분은 제가 있는 곳까지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엄마의 모습을 보곤 시어머니는 또다시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요. 미안하다. 미안해. 진작 내가 널 찾았어야 했는데 너한테 혼란만 줄 것 같았어. 네 연락만 기다렸다. 네 엄마한테 내가 명함을 주면서 꼭 알려주라고. 네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게 오늘이었구나. 아니, 사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유, 그럼 사돈의 딸이 우리 며느리란 거예요? 그럼 내 사이랑 남매라고? 어머나! 아니, 그럼 상견례장에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며느리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가까이에 두고. 사실은 이러했어요. 저희 아빠와 친엄마는 아이만 낳고 헤어졌었고, 절 키워준 엄마가 아빠와 재혼을 하여 평생을 친엄마처럼 키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친엄마는 그 이후에 지금의 남편에게 시집을 갔는데, 친엄마는 신우의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신우의 남편과 전 엄마가 같은 이분 남매였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친엄마의 지금 남편이 이 모든 사실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중간에 저를 데려오자는 말까지 했었다고 했지만, 저희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가족 행복하니 뒤흔들지 말라고 했었다고 했죠. 그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이 나라 정재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의사 집안의 사모님이 제 엄마라고 하자 안색이 돌변하며 친엄마라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아부를 떨어대더라고요. 아까까지 상복을 찢던 사람이 말이죠. 어머머. 아유, 어쩜 사돈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 저 만나서 참 행복했죠. 그렇지, 며느라? 아유, 정말 이런 우연도 있네요. 어떻게 우리 아들의 처가댁이 제 친딸의 시가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제 딸아이와 저는 어떻게 해서든 만날 운명이었던 거죠. 미안해. 내가 너희 아빠랑 헤어질 때 너를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너한테 진작 말 못해서. 너희 친엄마도 널 그리워했는데 내 욕심에 못 만나게 했던 거야. 너희 엄마가 널 얼마나 지국정성으로 키웠어. 근데 차마 친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못하겠더라. 날 이해해. 그리고 용서하고. 우리 엄마를 한 번도 친엄마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절 사랑으로 키워주셨을까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내가 더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예쁘게 키워줬으니. 그나저나 어떻게 이렇게 만나? 너네 시어머니가 내 사돈일 줄이야. 그건 모르죠? 저 시어머니가 날 얼마나 정서적으로 괴롭혔는지
지금 이렇게 내 상복이 찢어진 이유도 저 여자가 찢은 거예요. 신우이 결혼하는데 참석하지 않고 엄마 보내드리는 발인식에 참석했다고 말이죠. 제가 이러고 살았네요. 심지어 남편마저도 시엄마 치마폭에 휘둘려 장모님 가시는 길 배웅도 안 하고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있더랬죠. 어머머,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그건 돌부리에 걸려서 찢어진 거지. 내가 무슨 옷을 찢었다고 그래? 그런 상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너 니네 엄마 돌아가시더니 무슨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사돈, 다 흘려 들으세요. 어디 제가 지금 제정신이겠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나 모함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끝나자마자 전 시어머니의 뺨을 날렸습니다. 한참이나 어린 사람이 우더른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저 뻔뻔한 태도가 용서되지 않았고 저에게 뺨을 맞고 나가 떨어진 시어머니가 불쌍해 보이긴커녕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눌린 입에 그 새치여 내가 어떻게 해줄까? 당신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 감히 용서될 것 같아요? 엄마 장례식이 당신 딸 결혼식이랑 겹치니 재수없다고 아들 보고 참석하지 말라고 하고 나보고 결혼식이나 참석하라고? 그게 인간이 할 소리야?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아니 사돈, 아니지. 이보세요. 지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서 해명해요. 내 눈앞에서 내 딸 상복 찢은 걸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니. 안 봐도 훤하다, 당신 인성. 저 사돈,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사돈 집안에 민폐 끼칠까봐 가족 보고 결혼식에 참석하라고 한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하셨다면 오해 푸셔요. 저랑 말씀 나눠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워낙 고상하잖아요. 지금 우리 며느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사돈이 친엄마니 애를 컨트롤하고 마음을 보살펴 줘야죠. 헛소리 마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다니. 돈이 무섭긴 하구나. 그렇게 날 업신여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감히 우리 집안을 감쪽같이 속여? 며느리 대래가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 하나 없어도 아들이 좋다니까 난 웃으며 반겼지. 근데 감히 내 딸한테 그렇게 홀대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사람 물러봤어. 내 딸 건드린 것들 나 절대 용서 못해. 제 말이 끝나고 친엄마는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말이 없었고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신우의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에 가기도 전에 결혼을 파투 내버렸답니다. 다행히도 제 이부 동생은 정말 잘 자라 친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고 바로 파혼을 하였어요. 사실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하는 모습을 봤던 터라 모든 걸 이해했고 그것 때문에라도 결혼을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부 누나인 걸 알게 되고 결혼을 파투 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 대신 친엄마만 설득해달라고 했지만 저에게 굽신거리는 그 모습이 참 소름 끼치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어요. 내 인생 망했어. 그런 남자 어디서 만나냐고. 집안 좋아, 인물 좋아, 직업 좋아. 엄마 때문이야 이게. 그러게 올케한테 왜 그랬어 왜? 나 이제 파혼까지 해서 누구 만나서 결혼해? 내 직업도 좋은 직업도 아닌데 어떻게 그만한 남자를 만나냐고.
심지어 나보다 어린 연하인데. 엄마 때문이야. 내 인생 진짜 망했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냔 말이야. 당장 엄마가 옳게 설득해. 예, 제발 니네 엄마 좀 설득해라. 네 친엄마라며 네 말 한마디면 다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너도 마찬가지면서 뭘 네 엄마 탓을 하니? 넌 파혼이지? 네 동생은 나랑 이혼이야.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 자식들 파혼에 이혼해 난리 난 줄만 아셔요. 이게 다 아줌마 욕심으로 인해 자식들 앞길 망친 거니까. 그리 알고 평생 후회해봐요, 어디.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엄마랑 손절하라면 할 거니까 이혼 얘기는 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네 엄마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놈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 너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 배웅이라도 했니? 꼴랑 첫째 날 얼굴 한번 비춘 게 다지. 아무리 니네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도 네가 날 생각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네가 자초한 거야. 알겠어. 미안해. 이렇게 미안하다고 할 테니까 좀 봐줘라. 내가 그래도 너한테 그동안 참 잘해줬잖아. 제발. 전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제 배경을 알고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소송으로 이혼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제가 받아온 시댁 식구들에 대한 정서적 괴롭힘으로 인해 이혼은 성립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각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깨끗하게 그 집안과 손절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성인이 된 이유라 친엄마를 찾고 나서도 같이 살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친엄마와 종종 왕래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아직 어색하지만 돌아가신 엄마가 준 저희 선물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에 이제 난 엄마가 없구나 싶었을 때 나타난 또 다른 엄마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덩그러니 저 혼자 남겨질 걸 생각해 이렇게 엄마를 찾게 해준 엄마에게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만이 남아있어요. 그동안 너한테 못해준 거 내가 다 해줄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너한테 죄인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줄까? 아니에요. 이렇게 옆에 있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넘치게 감사해요. 엄마 잃고 참 슬펐는데 또 다른 엄마가 생겨서 좋기도 하고요. 너희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널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키워준 게 너무 고마워. 네 아빠한테도 말이야. 앞으로 정말 네가 가는 모든 길 내가 응원해 줄 테니까 마음껏 펼치며 살아. 엄만 이제나마 너한테 엄마 노릇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저 역시 이렇게 든든한 조력자가 한 명 더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요. 아빠 또한 제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본다면 아마 더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그동안 못해드렸던 거 다 해드리면서 살게요.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잘 살아봐요, 엄마. 전에 듣기론 남편도 저와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원망을 엄청 한다고 했고 술만 먹으면 시어머니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린다고 하였죠. 하지만 아마 시댁에서 제가 힘들 때 본인만 제 편을 들어줬다면 전 이혼까진 안 했을 거예요. 아직도 본인 잘못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시누이 또한 본인이 한 짓은 모르고 지엄마 탓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쌍으로 엄마 탓만 하면서 원망을 쌓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집구석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매일같이 원망을 들으며 눈치만 보며 살아간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만 주변 사람들조차 아무도 옹호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참 늙음하게 몸 망신인지. 그래도 전 늦게나마 그 집에서 탈피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또한 절 키워주신 우리 엄마에게 아직까지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홀로 계셔서 아빠에게 더 잘하려고 해요. 다행히 친엄마 만나는 것에 대해 아빠도 참 긍정적이셔서 편하게 만나고 아빠도 챙기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돌아가신 엄마가 주신 선물 같다고 늘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글을 쓰다 보니 엄마가 또 너무 보고 싶네요. 만약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길러주셔서 고맙다고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제 긴 사연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았었는데요. 제 사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친정집은 매우 가난했고 불우했어요. 엄마는 가난을 버티지 못해 제가 어릴 적에 집을 나갔고 아빠 혼자서 나와 동생을 키웠죠. 아빠는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지만 가난은 가난을 키우기만 할 뿐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고 대학이 정해지자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과외뿐만 아니라 카페, 식당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는데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외롭고 힘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경제적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던 친정이지만 의외로 시댁에서는 저를 딱히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네요. 남편, 아니 시댁 식구들은 절약 정신이 정말 강했어요. 연애하면서 남편의 절약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심각했죠. 당신 벌써 화장실 물을 내려버린 거야? 왜? 대변이라도 봐서 물을 내린 건가? 아니 소변을 봤으면 몇 번 더 보고 내려도 되는 거 아니야. 물세가 얼마나 비싼데 고작 한두 번 소변 봤다고 내려버리면 어떡해? 거기다가 휴지는 왜 이렇게 많이 써? 딱 3칸이면 되는걸. 여보, 이미 충분히 소변 쌓아놨어요. 당신은 코도 없어요? 지금 화장실에 온통 찌린내뿐인데 이거 그냥 두면 아무리 청소해도 계속 남아있어서 안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당신이 말하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물 부족 국가에서 이렇게 물을 펑펑 쓰는 게 어디 있어? 하여튼 아끼는 게 하나도 없어. 이번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다음에는 꼭 5번은 소변 보고 물 내리도록 해. 아휴, 당신 정말 너무하네요. 물 한 번 내린다고 그게 10,000원, 20,000원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냥 평범하게 살 수는 없어요? 당신이랑 나랑 버는 돈이 얼만데 고작 몇천 원 오르내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해요? 그렇다고 내가 물을 온종일 틀어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사치하는 것 마냥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이게 사치가 아니면 뭐야? 충분히 아껴서 쓸 수 있는 걸 당신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아껴서 쓰면 쓸수록 수도세는 점점 더 적게 나올 테고 지금까지 그걸 다 봐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딴소리지?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 무슨 평생 돈 벌 줄 알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지금 버는 돈을 생각해? 남편과의 결혼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둘도 없는 짠돌이가 되었어요.
특히나 집안에서 쓰는 모든 것은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여러 번 사용해야 했었죠. 밖에서 하는 외식조차 쉽게 했던 날이 없었어요. 이런 남편과 사는 것도 괴로웠지만 더 괴로웠던 것은 시모였네요. 남편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시모였습니다. 예,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이거 보니? 너 밖에서 이딴 거 사 먹고 다니니? 아주 돈이 흘러 넘치는구나. 너 이렇게 우리 아들 돈 가지고 밖에서 커피나 이런 거 사 먹고 다니는 거냐? 뼈 빠지게 돈 벌고 있는데 이딴 거나 처사 먹으면서 돈 쓰고 다니는 거냐고? 도대체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좋아했더니만 아주 아낄 줄을 모르는구나. 너 진짜 가난한 집 딸 맞니? 혹시 네가 이렇게 돈 마구 쓰고 다녀서 가난해진 건 아니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서 결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남편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해요. 일하다 보면 커피 한 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다 제가 사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럼 이렇게 쌓여있는 커피컵들은 다 뭐니? 내가 이런 것도 모를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너 시애미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무시해? 아주 친정이 가난하다고 해서 돈 좀 아낄 줄 알겠구나 했더니만 밖에서 커피나 사 먹고 다니고. 너 저렇게 밖에서 사 먹다가는 네 친정 꼬락서니 쫓아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 우리 아들이 매달 돈 벌어다 줘도 네가 다 써버리면 돈이 모이겠냐고? 어머님, 저희 집 그런 식으로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생활비 각자 알아서 각출해서 모으고 있고 나머진 용돈으로 알아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쓸데없이 쓰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이 저희가 쓰는 돈에 대해서 참견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얘가 어른이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지. 큰 소리 내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네 아들 돈 한 푼이라도 써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줄 알았더니만 허참 기가 막히네. 내가 너희 나쁘라고 얘기하는 거겠니? 아껴서 나중에 너네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말이야. 어쩜 시애미가 얘기한다고 다 욕하는 줄이나 알고 너 그렇게 쓰고 다니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 시어머님께서는 불시에 집으로 찾아와 쓰레기통이며 수납장이며 몰래 다 뒤져보시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다 저에게 크게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왜 그러실까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한 마음보다는 시어머님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듯 했죠.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자 남편은 시어머님이 다 우리들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며 오히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먼저 반기를 드는 저의 태도가 더 이상하다고 말을 했죠. 당신 어머님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없는 집에 불시에 찾아와서 수납장이며 쓰레기통이며 다 보시고서는 화를 낸다는 게 나도 당황스럽고 불편해서. 거기다가 요즘은 화장지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보시는 모양이더라고. 저번보다 화장지가 헐 많이 줄었다면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싶더라고. 엄마가 우리 불편하라고 그러시겠어? 솔직히 당신 친정엄마도 안 계시는데 살림이라고는 제대로 본 적도 없잖아.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우리 엄마한테 따로 생활비 아끼는 법 배우겠다고 하는 지인분들도 많은데 왜 당신은 무조건 엄마 말이라면 반기를 들어? 그냥 엄마가 얘기를 하면 좋은 말이구나 하고 들으면 되지. 정 듣기 싫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도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점점 심해지시잖아.
커피 하나 사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거기다가 고지서나 이런 것도 다 보시는지, 얼마나 쓰는지 알고 계시더라고. 뭔가 감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당신이 좀 잘 말을 해줘. 내가 그렇다고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이 정도면 나도 많이 아끼고 사는 거 아니야? 당신이? 당신은 진짜 안 아끼고 사는 거야. 마시고 싶은 커피도 마음껏 마시면서 무슨 아끼고 사는 거야? 우리 엄마는 엄청 아껴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사시고 돈도 많이 모으시고 그러셨어. 이게 다 아버지 은퇴하시면 자식들한테 안기대고 편하게 사시려고 하는 거라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나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해?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부을 때마다 저도 매번 대응을 했지만 시어머님께서는 큰 타격이 되지는 않았는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하다 싶을 땐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기도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죠. 더욱더 황당한 일은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모두 아내인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가 아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은 맞벌이는 필수라고 하면서도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 제가 남편과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킨다고 시어머니께서 아주 크게 화를 낸 날이었어요. 저보다 일찍 퇴근을 한 남편이 집에서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걸 시어머님께서 보고 잔뜩 화가 나셨던 날이었죠. 너, 내가 내 귀한 아들 쓰레기 버리라고 너 받아들였는 줄 아니? 어떻게 여자애가 쓰레기 하나 꼼꼼하게 버리지 못해서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시켜? 그러라고 니네 친정에서 가르치디? 아니지. 넌 친정엄마도 없으니까 배워먹은 게 없으니 이렇게 남편 못 시켜서 안달인 거니? 어떻게 된 게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수그리고 살 줄 알았더니만 절약도 못해, 집안일도 못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네?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이라고 해봤자 쓰레기 하나 버린 것뿐인데 그거 하나 했다고 이렇게 난리친 거예요? 제가 전업주부였다면 쓰레기 버리는 거 제가 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같이 늦게까지 힘들게 돈 벌어서 오고 있는데 저는 집안일까지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네 주변에는 다 개념도 없다니? 누가 하늘 같은 남편 쓰레기 버리는 걸 시켜? 뭘 잘했다고? 그리고 또박또박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지적하면 잘못했구나 생각을 해야지. 아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가난해서 양심은 있는 줄 알았더니만 가진 거 없으니 개념도 없는 줄 몰랐네. 너 우리 아들이 안 말렸으면 너 지금 당장 집에서 내쫓았을 거야, 알아? 어머님, 여기 제 집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제 명의로 입주한 제 집이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집 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개념이 없다는 건 어디서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더 너무하세요. 정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나서 종종 저보다 일찍 집에 도착하는 날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집안일 하나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쓰레기를 보고 버리러 나온 남편을 시모가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킨다며 노발대발 못할 말까지 다 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말과 행동에 너무나 질려버려 결혼 1년 차의 남편에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저도 구질구질하게 절약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먹고 싶은 커피 한 잔 사 먹지 못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은
제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언을 하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다며 저에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하도 엄마한테 적응돼서 그런지 이게 잘못된 건 줄 몰랐어.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런 것만 보고 자라서 그런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랐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는 당신 커피 사 먹는다고 잔소리도 안 하고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간섭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얘기만 하지 말아줘. 당신 정말 웃긴다. 그렇게 어머님한테 들을 때는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심보야? 난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도 엄연히 늦게까지 돈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눈치 보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당신도 힘 빼지 말고 그만 정리하자.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집안일도 이제 같이 하고. 그래, 생활비도 이제는 당신이 다 관리해. 당신이 관리하게 할게. 어떻게 쓰든지 당신이 알아서 잘 관리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 헤어지자는 얘기만 하지 말아줘. 당신이랑 헤어지면 나 정말 못 살아. 엄마한테도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한 번만 지켜봐줘.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에는 남편은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말도 심하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매번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치던 시어머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더 오래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강경하게 나오자 시어머님께서 밥도 안 먹고 몸져 누워버리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했지만 남편은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님의 말을 들어주게 되었고 다시 효심 지극한 아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모는 종종 저희 집을 급습해왔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적극적으로 말려주지 못하였죠. 집에 와서는 집안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살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빨래 설거지는 밀린 건 없는지 다 확인을 하고 갔어요. 출근하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가면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 시간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니, 집에 오시면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머님이 집 정리하셨어요? 정리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요즘 일이 바빠서 퇴근하고 나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오셨을 때 정리가 많이 안 되었을 텐데 그거 다 치우신 거세요? 그래 뭐 바쁜 건 알겠다만 그래도 집안 정리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어질러진 집안 꼴을 보면 우리 아들이 집에 오고 싶겠어? 아유, 너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이렇게 집안이 어지러우면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지. 이런 거 원래 친정엄마가 알려주는 건데 너는 친정엄마가 없으니 내가 다 알려주는 거다. 고마워해. 아휴, 어머님, 저도 알죠. 저도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고 정리 잘 된 집에 들어오고 싶지. 잘 정리되지 않은 집은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집안일은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남편 오면 어머님 말씀 잘 전해 볼게요. 저 봐라.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다 받아줘야 속이 시원하니? 내가 너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지. 아이고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그리고 아들한테 들어보니 네가 월급 관리한다며? 요즘 잘 관리는 하고 있는 거니? 너 아들이 번 돈 가지고 쓸데없이 쓰고 있는 건 아니지?
혹시 관리하기 어려우면 나한테 맡기렴. 내가 그런 거 알뜰하게 잘하거든. 남편이 벌써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공용으로 쓰는 통장에 다 모은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 오픈을 하고 있어서 알고요. 뭐 저 혼자 관리 못할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그다지 어렵진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저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비꼬는 시어머님의 말에 저는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날은 휴일이라 밀린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잔뜩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급탕비가 많이 나와서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두 모자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영문도 모르고 쳐다보고 있으니 시모는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잡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내가 통장 관리 네가 한다는 것에서부터 알아봤다. 이게 정말 이딴 식으로 돈 쓰려고 해? 감히 네가 내 아들 돈을 이렇게 쓴다고? 아주 그냥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이렇게 뒤통수 칠 준비하고 있었던 거니? 이게 정말 코딱지만한 돈 벌다가 남편 돈까지 네가 관리하니 네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양 살았구나. 너 이제는 끝이다, 끝.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보, 어머님 좀 말려봐.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왜 그러시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제 머리 잡아당기시지만 마시고 어떤 일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대답을 하죠. 제가 거기다가 흥청망청 돈을 쓰다니요? 저희 다 오픈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 봐라. 모르는 척하네. 너 요즘 집에서 난방 틀어놓고 사니? 그렇게 고이고이 아껴서 잘 쓰고 있다고 한 게 바로 이런 거니? 이거 봐라. 네가 눈이 있다면 똑바로 뜨고 봐봐. 여기 보이지? 이번 달 관리비 내역서가 80만 원인 거.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도대체 뭘 했길래 집에서 관리비가 80만 원이나 나와? 너 똑바로 얘기 못해? 어머님, 고작 관리비 때문에 이러시는 거세요?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제 머리까지 잡으실 정도예요? 정말 이것 좀 놓고 말을 하세요. 고작? 너는 80만 원이 고작이라는 거니? 그래, 그럼 그 고작 80만 원 네 친정 아비한테 나가서 받아와. 그게 아니면 내 아들 돈에서 한 푼이라도 쓸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 네 친정에서 다 뺏거라. 어떻게 돈 관리 맡긴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흥청망청 써댔으니 이렇게 알기라도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시모는 제 얼굴로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시모가 던진 종이를 펼쳐서 보니 관리비 내역서였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내역서에 80만 원이 적혀 있었죠. 남편 역시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시모를 전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께 죄송하다면서 자신이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것 같다면서 어머님께 사과를 할 뿐이었죠. 두 모자의 행패에 어이가 없었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부랴부랴 들어온 것은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보면서 사색이 되시고서는 시어머님을 멀리 떨어뜨리셨고 저를 챙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당해하는 시어머님과 남편을 향해 그동안의 일을 모두 전해주셨죠. 당신 어떻게 고작 80만 원에 며느리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어?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렇지. 모두가 다 정답은 아닌데 왜 당신은 정답인 양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아유, 내가 며느리 볼 낯이 없다 없어.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구나. 관리비는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거라. 당신이 뭘 감당해? 제가 다 써제낀 건데 뭘 감당한다는 거냐고? 당신이 몰라서 하는 말인데 얘네 월급 관리 다 제가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매달 이것저것 사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관리비가 80만 원이나 나오지? 당신 생각해봐. 우리는 그 추운 겨울 눈 펑펑 오는 날도 무리해서 보일러 틀어본 적 있어? 없잖아. 이렇게 절약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우리 아들이 고생고생해서 번 돈으로 자기가 이렇게 다 쓰겠다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게 부모지. 아유, 당신 정말 못됐다. 여보, 나 직장에서 잘렸어. 아니, 잘린 지 이제 4달이나 지났어. 그동안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얘기해봤자 당장 수입도 없고 직장이나 구해보고 말을 하자 싶었어. 그렇게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나이에 써주는 곳도 없었어. 그래서 사돈어른이 하시는 곳 경비를 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해보려고 했지. 근데 당신은 그때 사돈 경비를 한다면서 얘기를 하니 당신 정말 직업을 했잖아. 그런 당신한테 어떻게 말을 해? 당신이 일을 잘린 거랑 무슨 상관이라는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출근한다면서 갔던 곳은 어디고? 매달 들어온 월급은 뭐며? 출근 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녔던 거야? 그게 당신 몰래 나 여기 와서 지냈어. 출근하는 척 매일 밖을 나섰는데 정말 갈 곳이 한 곳도 없더라. 그동안 절약한다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사줘본 적도 없고 거기다가 늘 얻어먹기만 하니 사실 네 옆에는 아무도 없어 지금. 공원에서 있던 날에 얘가 날 보고 집으로 가자며 데리고 온 거야. 너 이게 사실이야?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왜? 이제 시애비가 돈 벌 일도 없어지니까 너한테 수그리면서 살라고 말하려고 말을 안 한 거니? 어떻게 너는 새까맣게 시어머니도 속이고 남편도 속여? 아주 너 대단하구나. 이런 것도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시아버지 비밀 지켜준다고 돈도 알아서 펑펑 쓴 거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불편하셔서 이렇게 저희 집에 와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께 여러 번 직장 잘렸다는 거 얘기하려고 하셨지만 어머님께서 매번 그런 것에 경악하고 못마땅해 하셔서 말씀하실 수 없으셨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간곡하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말씀 못 드렸던 거고요. 시어머님께서는 경비 일을 하고 있는 친정 아빠를 매번 옆에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사돈 경비 일을 한다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을 한다면서 시부 앞에서도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께서는 늙은 나이에 경비를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다 싶어 당분간은 직장에서 잘린 것을 숨기기로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로 나와서 좀 더 편하게 있고 싶다고도 말을 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정말 힘드셨어요. 아무리 추워도 집 보일러는커녕 전기장판도 1시간 이상 켜지 못하게 하시고 집은 등불도 안 켜시고 밥도 아침에 먹었던 거 그대로 저녁까지 챙겨 드시게 하셨잖아요. 씻는 것도 매번 찬물에 그런 게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당분간 낮에 지내고 싶다고 하시길래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는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난방도 펑펑 틀어드리고 온수바다 사우나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거예요. 예, 넌 왜 관리비 많이 나온 걸 시애비 탓을 하니? 너 우리 남편이 순진하다고 그걸 다 받아줄 거라 생각을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직장에 잘린 걸 말 안 하는 게 내가 불편해서라고? 그런 게 어디 있니?
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그래, 당신이 한번 얘기를 해봐. 얘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 집에 있는 게 싫어서 그동안 낮에 여기서 지냈어? 그래, 맞아. 며느리가 하는 말이 다 맞아. 솔직히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따뜻한 물에 언제 목욕이나 한번 해봤어? 그리고 매번 설거지 할 때도 당신 찬물로만 설거지하게 하고, 거기다가 감기 몸살에 추워해도 당신 보일러 한번 높게 켜보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내가 당신이랑 같은 집에서 견딜 수나 있겠냐고. 그 관리비 다 내가 쓴 거다. 그러니 며느리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시아버님의 이야기에 어머님께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죠. 시아버님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시고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셨어요.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난 듯이 사건이 터지고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황혼 이혼을 통보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고 극구 반대하셨지만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변호사도 만나시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해두셨더라고요. 사실 시모의 짠순이 행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외벌이로 돈을 모으셨던 아버님의 재산을 어머님께서 투자를 하면서 탕진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땡전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남은 돈을 가지고 집을 처분해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홀로 남은 어머님께서는 당연하듯이 남편과 살겠다고 나섰죠. 다짜고짜 짐을 챙겨서 저희 집으로 오신 시어머님께서는 안방을 비우라며 말을 하셨습니다. 나 이제 여기 와서 살란다. 나도 지긋지긋했는데 잘 됐지 뭐. 얘 뭐하니? 안방 정리하지 않고 안방을 정리해야 내 짐도 넣어서 정리할 거 아니니? 얼른 움직여라. 오늘 다 못하면 내일 연차를 써서 정리를 하던지. 아유, 안 그래도 너한테 살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잘 됐네. 이참에 나랑 살면서 살림도 좀 배우고 아끼는 법도 배우고 하자꾸나. 친정엄마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알려줘야지. 네? 어머님, 여기 와서 사신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어머님이랑 저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가까운 곳에 집 마련해 드릴 테니 거기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갑자기 같이 살게 되면 저도 어머님도 힘들죠. 당분간 집 구하실 때까지만 지내세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들 집이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집을 가? 나는 아들네 집에서 살란다. 정 불편하거든 네가 나가렴. 나 말리지 않으마. 우리 아들도 나랑 사는 걸 더 원하지. 너랑 사는 걸 원하겠니? 그렇지 아들? 쟤는 왜 저렇게 모든 게 계산적이고 그러니? 암튼 가기 전에 월급 관리 통장은 내놓고 가거라. 안 되겠네요. 그냥 두 분이서 오손도손 재미나게 사세요. 제가 여기서 빠져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수십 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아버님도 못 살겠다고 나간 판국에 제가 어머님이랑 어떻게 사나요? 그 애틋한 아들이랑 산다고 하니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시죠. 뭐? 왜 우리가 나가니? 나갈 거면 네가 나가야지.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정 나가고 싶으면 내가 아니라 네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월급 통장 네가 관리한다고 집도 다 네 거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건 같이 사는 집이니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됐고 네가 그런다고 우리 아들이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 네가 가봤자
가난한 친정 아니겠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 집 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네가 더 가난하죠. 지금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준비한 돈인데 무슨 같이 사는 집이에요? 헛소리 하지 말고 나가세요. 당신도 같이 나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이랑 살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내가 그동안 무슨 정신으로 참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이제 정말 끝내자. 저는 두 사람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은 결혼을 하기 전에 친정아빠가 한평생을 고이고이 모아둔 돈으로 작게나마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혹시나 결혼을 해서 제가 위축될까 싶어서 준비를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동안 시모가 했던 모든 메시지 통화 내역들을 모은 후 이혼을 청구했고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3년도 채 되지 않은 결혼 생활이 끝이 났어요. 그 후로 친정 식구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시모가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내가 너한테 너무했던 것 같구나.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데 잠깐 볼 수 있겠니? 아들도 요즘 연락이 안 되고 그러는데 혹시 너랑 연락은 하니?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혹시나 전화번호가 바뀐 건지 싶어서 말이야. 아끼고 아끼면서 모은 돈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러세요? 똥똥거리면서 살 것처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시는 이유가 뭐죠? 제가 갈 곳은 어차피 가난한 친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이제 와서 제 가난한 친정도 아쉬우신가요? 참 웃기네요. 저희 친정 이렇게 당신한테 비웃음 받을 만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참아왔는지. 당신 이거 벌 받는 거야.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우리 아들이랑 전화라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아서 그래. 네가 전화하면 그래도 받지 않겠니? 내가 미안하다. 아들이랑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되겠니? 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반성했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한 번만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이제는 당신들이라면 지긋지긋해. 이렇게 당신 전화 받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다시 잘 지내보자고 뻔뻔하게 연락하는 걸 보니 아직도 반성은 못했네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이렇게 염치 없이 전화하진 않았을 텐데요. 잘나신 분이시니 알아서 잘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모는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친정이라며 무시하던 저희 집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지금은 전보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친 듯이 절약하면서 괴롭혔던 시댁은 다들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자신이 무시하던 그 상황이 되어보니 이제는 후회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정말 신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무리 좋은 신랑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신랑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남편 하나만 보고서도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었고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서로 대화를 나누면 말이 정말 잘 통했고 서로 관심사도 비슷했습니다.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신랑이 정말 배려심이 좋았어요. 구김살 없이 밝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구나 싶었지만 막상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아, 사실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얘기?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다고? 사실 우리 엄마 계모야. 나도 고등학교 되어서 알았어. 그래서 대학 오자마자 자취하게 되었는데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거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려고. 엄마도 계모고 우리 누나도 배다른 누나야. 엄마랑 아빠랑 이미 내가 3살 때 재혼을 하셨어. 아, 정말? 그래서 본가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거야? 사실 직장에서 본가가 멀지 않은 곳이라 조금 의아해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때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지 싶었는데 너라면 사실 안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부터 말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혹시나 불편할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명절이나 그럴 때도 본가는 안 갔던 거였어? 아빠가 계시니까 아예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이거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남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연애를 하던 초반에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해왔습니다. 빨리 가정을 이루고 본 가정에서 독립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자주 했었죠. 그런 남편의 말에 연애를 한 지 3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주었어요.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 그렇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수연이 너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나는 크면서 엄마와 누나에게서 많이 차별을 받았어. 누나랑은 7살이 차이가 나는데 정말 차별이 심했어. 내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누나와 나는 정말 다르게 대하셨거든. 아빠는 항상 일 때문에 바빴고 나를 돌봐주었던 사람은 엄마였어. 그런데 엄마는 항상 누나와 나를 비교하고 차별했어. 승준아, 정말 힘들었겠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해줘서 고마워. 난 결혼하고 우리 집과는 인연을 끊을까 해. 아빠와는 교류를 하겠지만 그 이상은 나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많이 힘들었겠네. 혼자서 어떻게 그 시간을 다 버텼어? 3살 때부터였으면 거의 30년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야? 그러게. 너무 어릴 때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한 번은 엄마랑 누나랑 둘만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더라고. 평소에도 둘이서만 외식을 했을 때도 있었거든. 그럴 때면 저녁에 들어와서 싸운 음식을 혼자서 먹으면서 저녁으로 때웠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은 날은 그냥 굶다가 다음날 가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면서 배 채웠지 뭐.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신랑은 삐뚤어진 곳 없이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자라났던 것이죠. 신랑 역시 혼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혹시나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혼자서도 잘 버텨내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거죠. 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얼른 가정을 꾸리고 독립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미 시부는 나이가 많은 상황이라서 집안의 실세는 시모였었죠. 시모의 차별은 형님이 의사가 되고 나서 더욱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의사인데, 정말. 대입 때부터 눈치란 눈치는 다 봐야 했어. 물 마시는 것, 문 여는 것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지. 대학 합격하고 나서는 나와도 많이 비교를 했어. 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엄마는 내 길을 꺾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정말? 그래도 당신 학창시절에 공부 꽤나 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못했던 건 아닌데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그러다가 우연히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정말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데 더 이상 거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죽도록 공부해서 바로 대학은 다른 지방으로 지원을 해 자취를 시작했어. 외로웠겠다. 나도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 지금 사는 곳보다 본가가 회사랑 가까운데 왜 굳이 나와서 살까 싶기도 했거든.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혼자 사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지만 온전한 가족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런데 내 상황에서는 결혼은 다른 사람을 불행으로 끌어들인다는 것밖엔 되지 않으니 고민이 많았어. 시모와 형님의 태도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내를 불행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정성이었고 진심으로 행동을 했어요. 항상 다정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을 때보다 다퉈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저보다 훨씬 더 어른 같았어요.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갔을 때에는 신랑은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친정 식구들은 이것저것 물어보기 바빴어요. 그래, 우리 수연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1년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 저는 수연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힘을 얻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고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가? 자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집도 농사를 짓긴 하지만 그쪽 집안은 부친께서도 사업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네,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않지만 쭉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렇군.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으신가? 네, 저를 늦게 낳으셨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는 제 친모는 아니시고요. 제 누나 역시 배다른 남매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낳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시기 버거우셔서 3년 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자신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였고 형님과는 배다른 남매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다 얘기를 하는 모습에 친정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장을 주셨죠.
그렇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자신이 결혼을 누구와 하건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형님과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인사를 가던 날 시모와 형님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승준이랑 만난다는 아이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 여기 약소하지만 선물 받으세요. 아, 너 진짜 약소하게 준비해왔다. 적어도 처음 인사 올 거면 가족들 취향이라도 좀 조사하고 오지 그랬니? 이게 뭐야 정말? 아휴 웃긴다. 그지 엄마? 그러게나 말이다. 어쨌든 승준이랑 결혼하겠다고? 너희 집에는 벌써 인사했다고? 네, 저희 집에서는 다들 찬성하셨어요. 그럼 그래야지.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근데 원래 남자 집안에 먼저 허락받아야 되는 건 몰랐어? 배운 게 없어 그런가? 네? 그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아니 원래 순서라는 게 있고 차례라는 게 있는 건데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여자 집안 먼저 인사를 가냔 말이야, 내 말은. 아, 마음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간을 먼저 여쭤보니 바쁘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먼저 인사를 오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뭐 어차피 허락을 해줄 건 아니었다만. 네?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시겠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래. 내가 어떻게 승준이 대기업에 넣어놨는데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애랑 짝을 지어주겠니?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한다고 하면 찬성하마. 엄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가 반대하셔도 저 이 결혼 할 겁니다. 너는 어떻게 결혼을 너희들끼리만 정하고 결정해? 원래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건데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래, 승준아. 너 정도면 어디서 낮게 볼 급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집안이면 괜찮은 집안인데 왜 저런 집안하고? 초면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봐라.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니? 얘 승준아, 너 정도면 더 급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섰다. 연애만 하고 결혼은 차차 생각해보렴. 그래. 정 만날 사람 없으면 내가 의사 후배들 소개해 줄 테니까 오늘 인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정말 창피하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고요? 저희 집안 어딜 가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집안인데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처음 인사 오는 제 아내가 될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니요. 그나마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사 오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크게 화를 내고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한참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연아. 내가 괜히 인사를 하자고 그래서. 아니야. 어쨌든 승준 씨 부모님이고 누나니까 한 번은 봐야지. 그래도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 그냥 사람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 그러게, 나도 놀랐네.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참.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그래도 성인이고 남이니까 저 정도지. 당신은 어린 나이부터 저런 말들을 들어왔던 거잖아. 엄마며 누나가 하는 말은 다 화살처럼 나한테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엄마랑 누나 앞에 서면 기가 죽었었지. 근데 이번에 너 데리고 가보니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어.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시부를 만나 자신은 결혼을 하겠다며 얘기를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시어머님께서 얘기를 하신 걸 듣고 나서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것이 모두 오해며 엄마와 누나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두 다 시아버지께 말을 했어요. 그 후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이혼을 하자고 선언을 하셨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며 인사온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시어머니와 형님의 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님과 형님의 태도는 바뀌었어요. 엄마랑 누나도 결혼식까지 별 말은 안 할 거야. 그러니 우리 빨리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리자.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신 거야? 저번까지는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 갑자기 말이 바뀌니까. 아빠가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 아마 지금 전 재산이 아빠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결혼식 할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준비를 해보자. 그래. 어차피 결혼은 당신이랑 하는 거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내 마음이 정말 아프다. 내가 앞으로는 당신을 구해줄게.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수연아.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고 평생을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결혼을 준비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약속처럼 시어머님과 형님 모두 아무런 참견을 하지 않으셨죠. 결혼식 당일에는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는지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얘. 여기 결혼식장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런 곳을 골랐니? 그니까 오신 하객분들이 다 욕하겠어. 거기다가 드레스는 그게 뭐니? 네 체형에 그 드레스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화장이라도 좀 이쁘게 하던가. 화장도 이상하고, 아휴,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안 이쁜 것 같아. 아유, 그러게 말이야. 원래 신부가 결혼식 꽃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식은 꽃이 다 시들어 버렸네. 그니까 엄마, 벌써부터 이렇게 시들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니까 옳게 나한테 좀 이것저것 물어보지 그랬어. 그래도 내 안목은 믿을만한데. 아, 그러신가요? 처음부터 형님께 여쭤볼 걸 그랬나 봐요. 형님 눈이 그렇게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짝을 못 찾으셨나 보다. 형님이나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앞으로도 조금 희박할 것 같네요. 눈이 높아서 아직도 시집을 못 가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하니 시어머님과 형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사라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모두 끝이 나고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무런 고민 없이 신혼여행지에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던 날 갑자기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을 시댁에 보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친정에서는 시댁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바지 음식을 보냈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수연아, 아마 너희 시댁 가는 날에 맞춰서 이바지 음식 갈 거다. 이번에 엄청 신경 써서 준비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가서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랑 같이 잘 먹고 오너라. 아빠,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요. 거기다가 저희 신혼여행 다녀와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 그러냐? 그래도 신혼여행 다녀오면 한 번씩 인사는 하는 게 좋단다. 우선 이번에는 보냈으니
가서 같이 맛있게 먹어. 저희는 원래 신혼여행 후에 시댁과의 발길을 끊으려고 했지만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들어오자마자 부랴부랴 챙겨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들어가 보니 식탁에는 아무런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시모와 형님은 제 손에 들린 선물 상자만 받아 뒤지기 시작하셨죠. 어머, 얘는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화장품 하나를 안 샀니? 적어도 하나는 사서 선물로 나눠줘야지. 겨우 크림 하나가 전부야?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뭐? 아, 그 음식들 말이니? 아니 원래 안 보내기로 한 걸 왜 이제야 챙기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받긴 했지. 그거 어디 두셨어요? 그래도 이바지 음식이라 좀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저기 베란다 쓰레기통 한번 봐보렴. 아까 같이 넣어놓았어. 저는 시모의 말에 놀라서 부랴부랴 베란다 쪽으로 향하였어요. 거기에는 비닐도 채 뜯기지 않은 채 포장이 된 이바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가 무척이나 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묻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이바지 음식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음식 보내면 어떻게 하니? 우리가 커지도 아니고. 맞아. 이거 보내도 다 부담인데 이걸 왜 보내냐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 주야장천 볼 텐데. 그래, 음식을 해서 보내는 게 어디 있니? 요즘 세상에. 여유롭지 않으니까 이런 허례허식도 하는 거다. 아무튼 급이 맞지 않으니 이런 황당한 일도 있고 참 내가 너무 답답하네 정말. 저는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베란다에 버려져 있는 음식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거기다가 정성으로 준비를 해준 친정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말 한마디도 안 나올 정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시모와 형님에게 말을 했죠. 이건 원래 결혼을 하면 친정에서 챙겨주는 겁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이바지 음식을 이런 식으로 버리시다뇨. 어머, 얘 좀 봐라. 너 조금 있으면 나한테 치겠다. 어떻게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오는 건데 이렇게 화를 내면 되니? 그리고 약속도 안 한 이바지 음식 갑자기 보내면 우리가 얼싸 좋구나 반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상태에서 보내면 우리라고 당황스럽지 않겠니? 아이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뭔 얘기를 한다고 통하기나 하겠어? 이래서 주제 모르는 애들은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 이것 봐. 결혼 첫날부터 시댁에서 쌍심지 켜고 화내는 거. 넌 주제 넘게 급 높은 집안으로 시집을 오더니 이것 봐라. 너네 친정에서는 굽신굽신 잘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너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을 너는 왜 이렇게 자존심 부리는지 모르겠다. 하긴 뭐 다른 건 못 챙겨도 이런 건 좀 챙겨야지. 그래야 급이라도 맞춰서 결혼하는 거니까. 암튼 그건 이미 버렸으니 우린 나가서 밥 먹자꾸나. 시모와 형님은 저를 엄청나게 비웃었습니다. 정성으로 준비를 한 것을 무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친정을 무시했다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승준이 너는 어릴 적부터 찌질하더니 지적도 찌질한 사람으로 잘 골랐네. 아주 그냥 천생연분이다, 야. 그러게 말이야. 내 피를 좀 물려받았으면 이렇게 찌질하지는 않았지. 남의 피 섞여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시모와 형님의 발언에 결국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바지 음식을 모두 뒤엎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지만 시모아 형님은 드디어 제가 미쳤다며 웃으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이바지 음식 안쪽을 보던 남편은 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시모아 형님 쪽으로 서류 뭉치를 던졌죠. 이게 뭐니? 이게 뭐야? 왜 네 아빠가 너한테 건물을 증여해?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이게 뭐야? 아빠가 너한테 건물을 증여한 거야? 어째서? 왜? 당신 애들한테 한 푼도 나눠주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이미 가족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 근데 아빠가 이번에 당신네들이 나한테 한 짓 모두 알게 되었어.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예, 내가 뭘 너한테 못해줬다고 그런 말을 해? 그건 당신이 더 잘 알겠지. 그동안 그래도 엄마라고 대접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 당신은 이제부터 내 엄마 아니야. 너 지금까지 고이 키워줬더니만 엄마 뒤통수를 쳐? 야, 네가 그냥 공짜로 컸는 줄 알아? 너도 다 돈 들이면서 컸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껏 그래도 엄마랑 누나 대접을 해왔잖아. 근데 당신네들 하는 꼬락소리를 보니 안 되겠어. 남편이 시모와 형님 앞으로 던진 서류에는 시부의 재산 중에서 대부분을 남편에게 증여를 해주겠다는 서류였어요. 이 증여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온 증여였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저희 친정 아빠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황당해하는 시모와 형님을 뒤로하고 저희는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길에 해준 남편의 이야기는 뜻밖이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처가댁에 갔었어. 수연이 너는 내 사정을 그나마 잘 알고 있지만 처가댁 식구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엄마든 아빠든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셔서 전혀 몰랐어. 그러셨구나. 난 결혼을 하기 전에 상황도 다 얘기를 해드렸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계획으로 생활할 것인지도 모두 말씀드렸어. 장인어른도 변호사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로 했지. 장인어른께 여쭤보니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장인어른 아시는 변호사 통해서 이걸 다 준비할 수 있었어. 그럼 아버님은? 아버님은 어떻게 되신 거야? 아빠는 사실 그동안 엄마랑 누나랑 통화하면서 다 녹음을 해놓았어. 메시지도 저장해 두었고 그걸 다 모아서 보여드렸지. 처음에는 하나도 못 믿어 하시다가 여러 번 서류를 보여드리니까 그제야 믿으시더라고. 아빠도 근데 깜짝 놀라셨어. 장인어른께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농사만 지으시는 줄 알았는데 원래 변호사였다고 말씀드리니까 엄청 놀라셨어. 아, 그렇구나. 아빠도 뭐 한때는 변호사셨지만 지금은 아니라서 나도 딱히 말하지 않았던 것 같네. 뭐 괜찮아. 어쨌든 변호사 도움으로 문제없이 증여를 받았고 아버지 유언장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어. 아마 엄마랑 누나는 돈에 눈이 멀어서 아마 당신한테 막 대했을 거야. 그래야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당신이 자신들보다 한참 밑에 있어야 다루기 좋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 아무튼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버님이 이바지 음식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혼여행 끝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럼 그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100%는 아니었어. 그런데 정말 막장으로 나올 줄이야 몰랐지.
아빠도 이번에는 정말 헤어지실 모양이야. 시부는 바쁜 자신을 대신해서 어린 아들을 키워주겠다고 했던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다고 해요. 집에 자주 가지 못했지만 갔을 때마다 진수성찬이며 자신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시모를 믿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들뿐만 아니라 예비 며느리에게까지 막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들과 오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동안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렇게 남편은 일부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나머지는 시부의 명의로 유지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몇 가지 일들이 더 생겼습니다. 의사 형님은 시부의 재산만을 보고 무리해서 개원을 했어요. 시부가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물려줄 것이라 자신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재산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한 번은 형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어머,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절대 연락은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아, 그게 혹시 승준이 증여받은 건물 수익이 얼마나 되지? 그건 왜요? 저도 그건 관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남편한테 직접 전화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잘 지내고 있지? 나 병원 개업했어. 알고 있어? 네, 들었어요. 이번에 개업하셨다고. 병원 손님들은 많이 오세요? 뭐 형님은 잘나신 급 높은 분이니까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나 조금 힘들어. 무리해서 병원 개원했는데 자금줄은 늘어나지 않고 매달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말 벅차서 안 되겠기에 올케한테 전화해봤어. 저한테 왜? 제가 뭔 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아, 알긴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해봤어. 아, 형님 진짜 웃기시네요. 그렇게 급 안 맞는다고 하면서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요? 높은 급가 주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형님을 거절하고 나서도 여러 번 형님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었는지 살고 있었던 집도 모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면서 얼마 못 가 병원 문을 닫게 되었죠. 시아버님의 재산만 생각해서 빨리 병원을 개업하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의 재산은 이미 날아가 버렸고 모든 채무를 감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형님과 시모의 경제적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를 한 후에 시댁에서 나와 살게 되셨습니다. 시모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결사 반대를 하고 계셔서 집만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 엄청난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너만 없었으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지 않았어. 알아?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이미 승준 씨는 혼자서 살고 있었잖아요. 어머님,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어릴 적 승준 씨만 놔두고 외식 나가고, 승준 씨만 놔두고 여행 가고, 승준 씨만 놔두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러신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가 봐요. 어머, 어머님, 벌써 치매에 오신 거 아니시죠? 뭐? 너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너 이렇게 나 무시하다가 어쩌려고 그러니? 지금 네 시아비가 약간 나한테 화나서 그런 거지. 원래 하풀리면 그럴 사람 아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사과하렴. 죄송하지만 사과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뭘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하죠?
뭐? 이 막대 먹은 게? 너 이렇게 가족 갈라놓으려고 승준이한테 접근한 거지? 우리 재산 많이 있는 거 미리 알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처음부터 내가 계모라는 것도 다 알고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계모던 친모던 승준 씨에게 소중한 가족이었으면 이렇게 대해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먼저 도를 넘으신 건 그쪽이세요. 그러니 감당도 그쪽이 다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시모와 형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전해주는 말로는 증여를 해준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그것에 대한 대비도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남편은 그동안 힘든 시간을 견뎌오면서 자신만 버틴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해요. 사실 나는 살면서 나만 조용히 있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 나 때문에 나를 낳다가 돌아가신 엄마에게도 죄송했고, 열심히 일하느라 집에 올 수 없었던 아빠에게도 미안해서 새엄마와 누나 말을 더 잘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가정을 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 그래도 이렇게 기특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너를 만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곧대 높던 의사 형님은 결국 채무를 다 부담하지 못했고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큰 집에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형님과 시모는 밤낮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부의 재산으로만 놀고 먹으며 살았었는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 탈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혼을 생각할 때 주변에서 집안을 꼭 봐야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막상 남편만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잘했던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답니다. 지금은 남편과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안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